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기 주택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업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입니다. 1항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구분이 되는데요. 그 구분이 되는 기준은 그 사업을 하려는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구분이 되고, 대부분 비슷한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준이 있는데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단독 30호, 한옥은 50호, 공동 30세대 이상인 경우, 대지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6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항 1항 또는 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경미한 경우는 총사업비와 대지면적의 20% 범위 내의 증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행조건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6항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입니다. 1항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구분을 볼게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는 경우와 제15조 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15조 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가 공구 분할이었고, 제15조 1항은 그 공구 분할을 제외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공구 분할의 경우에도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무조건 처음은 5년 이내 하라는 내용과, 공구 분할의 경우 최초로 공사를 시작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전부 연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남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남목은 착수 기간이 연장이 안 돼요. 사업 주체가 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1호 사업 주체가 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이때와 2호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호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 주체에게 사업계획의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고요. 법 제20조 주택건설 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사업 주체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냐면 1호 제15조 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자, 15조 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은 단독 30호, 한옥 50호, 공동 30세대 이상이었죠. 이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 신청서 안에 담았다면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사업 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LH,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인수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공급 가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정하고요. 그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투탁 또는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4가지 경우,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4호,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이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올해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보기가 전체 예외인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신설이 되었죠. 이러한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높을 수가 있겠죠. 유념하시고요. 2항 사업 주체가 신고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 제22조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자, 이 경우 많이 유사한 경우 봤었죠.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10년 이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지자체에게 그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토지의 건축물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주택법에서도 이 매도 청구를 할 때 이 대지에는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자, 이런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가격은 시가예요. 시가로 매도 청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
이 항이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의율을 확보하지 않고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 청구에 관하여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요. 다음 법 제54조입니다. 주택의 공급. 사업 주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은 별도로 공급을 할 수 있고요. 자,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 등에 적합하고 또는 그 해당되는 부분들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가 된다. 2항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항 사업주체가 제1항 1호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1항 1호가 무엇이었죠? 입주자 모집을 할 때였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때 마감자재 등에 관한 목록표와 영상 모델하우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승인권자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4항 사업 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보는 마감자재 목록표 등이 있습니다. 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3항에 보면 이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사업주체가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열람을 요구할 때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항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원래 하려고 했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항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제출받은 자료를 마찬가지로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마감자재 목록표와 그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영상물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54조의 2. 주택의 공급 업무의 대행. 사업 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주택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요.
이항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입주자 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그리고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 4가지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1항과 달리 그 대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항과 2항의 차이는 1항은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이러한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리고 이로와 다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조건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항과 2항 차이가 있어요.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1항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것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2호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매달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그리고 3번째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공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포함입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주택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2015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권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전체의 5% 미만이어야 하고요. 1항에 따른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들은 이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1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자,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최소한으로 한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권자는 장관과 시도지사. 시행령 제25조에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 비교하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 지구는 2개월, 청약 경쟁률 5대1, 10대1 이 부분이 나오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과 시도지사, 즉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지정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고, 만약에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주택가격의 안정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지정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계속 나오고 있죠. 7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에 이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지정권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또 심의위원회 나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그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63조의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입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권자는 장관만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가 있었는데 장관만 있어요. 장관이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과열지역은 과열이 나오고 위축지역은 위축이 나오네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 봤을 때 2개월이었죠. 이분 2개월이었고, 죄송합니다. 2개월이 아니고, 자, 여기 똑같죠. 자, 2개월, 5대1, 10대1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비교해서 외우시는데 사실 숫자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일부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숫자를 어떻게 외우지 고민하시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읽고만 넘어가시고 숫자 외우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내용을 더 암기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숫자는 참고만 하세요. 자,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기관 간 협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하였을 때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합니다. 해제하고요. 자, 똑같아요.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역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비슷해요. 그리고 이 해제 절차는
지정 갈 때 마찬가지로 자, 심의를 거치고 40일, 이 부분도 투기과열지와 똑같죠.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인데요. 1항에 따라서 해제가 아닌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을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6개월 이내에 똑같은 사유로 요청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투기과열지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것만 공부하면 공부 50점 맞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모든 시간이 끝났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목적 자체가 공법 공부에 많은 비중을 할애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압축해 놓은 자료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다 보고 암기하신다고 하셔도 어떤 분들은 50점이 넘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못 넘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얼마큼 있는가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핵심들은 다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출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핵심적으로 가져가시고 살을 조금씩만 더 붙여주시면은 안정적으로 시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더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